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겨울 내내 춥지 않다가 오늘 좀 많이 추워졌죠? 네. 오늘은 많이 춥습니다. 아직 겨울이 다 지나간 건 아닌가 봐요. 네. 예. 왜 겨울이 다 지나가지 않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개구리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겨울인 겁니다. 네. 아직은요. 오늘은 국과수에서 하고 있는 마디모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은 이러한 프로그램 결과를 가지고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조금 나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마디모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말이죠. 마디모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이게 유럽이나 서양에서 만들어진 그런 안전 시스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마디모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그 정의에 대해서 저희가 알라고 하면 김 PD님 잘 아시죠? 요즘에 인터넷 시대입니다. 모르면 바로 휴대폰에서 그냥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90% 다 알아낼 수 있어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겁니다. 자, 그렇지만 그 마디모 프로그램이 서양에서 우리나라로 도입이 돼서 이것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정의를 한번 좀 따져볼 건데요. 교통사고가 나면 말이죠. 교통사고 당시에 차량의 움직임, 또 파손 정도, 충돌의 부위, 또 탑승자의 신체 조건, 그러니까 뭐 몇 킬로다 내가 뭐 이런 거, 또 블랙박스 영상 이런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사고 정황을 시뮬레이션으로 해가지고 탑승한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사고가 나면 어떤 충격이 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고 또 향후에 어떻게 대비를 해서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좀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좀 뭔가 원래 취지하고 좀 벗어난 그런 상태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마디모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젠가는 컨텐츠로 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공부하는 겁니다. 자, 마디모 프로그램의 결과는 국가서에 갔다 오면 대부분 상해 없음으로 나오는데 이때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협상이 들어옵니다. 봐요, 상해 없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치료비는 대주겠습니다. 그렇지만 합의금은 못 주겠는데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이렇게 협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험회사는 굉장히 편하죠. 지금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원래 취지하고 반하는 그런 결과잖아요. 이것은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어디에 어떤 부위에 충격이 오고 어떻게 다친다는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서 안전 시스템의 그 마디모 프로그램인데, 이 결과를 가지고 보험회사가 피해자, 그러니까 교통사고 피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 사실 이게 그 보험회사에서 그런 용도로 쓰라고 만든 게 아닌데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런 결과가 나오면 상당히 충격을 받아요. 내가 어떤 검사의 대상이 돼서 올라갔잖아요, 지금. 그런데 결과가 상해 없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들은 좀 충격을 받죠. 이거 뭐 내가 이상한 쪽으로 몰리는구나. 이때 갑자기 보험회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치료비는 준다. 그러나 합의금은 못 준다. 어떻게 여기서 끝내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다 정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리하면 안 돼요.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말이죠, 내가 아프니까 치료를 받는 겁니다. 물론 조금 과하게 예를 들어서 사고에 비해서 너무 좀 무리하게 치료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라고 한다면 의당이 내가 치료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디모를 신청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사고 형태가 큰 사고가 아닌 경우에
피해자의 부상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가해자에게 대인 접수를 요구하고 가해자가 그 경찰에 그 사고 신고를 하고 마디모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네. 피해자가 생각하는 거하고 가해자의 생각하는 거하고 틀리는 거예요. 나는 살짝 부딪혀서 사람이 다친 것 같지가 않은데 피해자는 아프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찰로 갖고 가는 거예요. 경찰서로 가지고 가서 가해자가 나는 사람 다친 걸 인정 못하겠다. 마디모를 신청해서 국과수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가해자는 나 대물 접수는 해주겠다. 차 부서진 건 고쳐주겠다. 그러나 대인 접수는 못 해줍니다. 마디모 프로그램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판단하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인 접수를 보류시켜놨을 거 아닙니까? 대물은 해주고. 네. 그럼 마디모에서 그 결과가 이제 국과수에서 오겠죠. 경찰로. 네. 상해 없음 이렇게 나오면 보험 접수 못 해주겠다 이렇게 나와요. 네. 만약에 마디모에서 상해가 있음 이렇게 나오면 보험 접수를 해주겠다는 것인데 네. 상해 있음으로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네. 그러면 이게 과연 피해자한테 필요한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네. 원래 마디모 결과가 대부분이 상해 없음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게 좀 모순이 있어요. 뭔 얘기냐면 국가수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놓고 보지도 않고 경찰에서 제공한 뭐 영상 자료랄지 불박,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가해자가 제공한 그런 어떤 자료가 있지 않겠어요? 사고 자료가. 네.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지금 사람이 다쳤냐 안 다쳤냐를 보려고 그러면 사람을 불러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런 것은 싹 빼고 경찰에서 제공한 자료만 가지고 이것을 판단을 한다. 그래서 거의 상해 없음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 상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네. 원래 그 형사적인 문제에서 이게 많이 나오는 건 말이에요. 네. 상해 없으니까 이것은 형사건으로는 성립이 안 된다. 이런 내용으로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 이상하게 마디모 결과에서 다치지 않았다고 상해 없음으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피해자들은 여기서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이 말이죠. 원래 취지에 어긋나게 활용되고 있다. 또 이런 모순점 때문에 전에 2, 3년 전에 비해서는 말이죠. 경찰에서도 잘 안 받아줍니다. 네. 잘 안 받아줘요. 왜 그러냐면 이거 자꾸 민원도 생기고 말이죠. 또 피해자들이 또 사고가 나서 내가 충격으로 인해서 병원 진단서도 끊고 의사가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국가수에서는 뭐 상이 없다고 나오면 자꾸 부딪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좀 많이 걸러내더라. 경찰에서 그렇게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 교통사고가 나서 가해자 입장에서 말이죠. 조금 억울하다. 쉽게 얘기해서 살짝 기스가 갔는데 네. 피해자가 나 아프다고 들어 누우면은 좀 괘씸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때 가해자는 마디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뭐 충분히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몸도 아프죠. 사고 났기 때문에. 네. 또 교통사고 나면 또 마음적으로도 좀 안 좋아요.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네. 그래서 가해자가 마디모를 신청해서 피해자에게 만약에 이런 통보를 해온다면 또 피해자도 대응할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네. 가해자도 마디모를 요청할 수 있지만 피해자도 마디모 요청을 했을 때 나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거 좀 알아야 되겠죠. 네. 그 오늘 영상 취지가 그런 내용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마디모 프로그램의 어떠한 그 시스템적인 걸 우리가 알아보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나 가해자나 이런 사람들이 마디모 요청을 해서 피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걸 대응하는 방법도 알 필요가 있겠다 네. 생각이 돼서 오늘 이 컨텐츠를 다루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 그 한 가지 그 염두에 둘 문제가 있는데요, 김 PD님. 네. 좀 이 문제는 저도 한번 언급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사실은 교통사고 나서 아프지도 않으면서 좀 아픈 것 같은 그런 그 양심을 속이는 이런 비양심적인 사람들만 아니라면
네. 피해자는 충분히 치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네. 그래서 그 처리하는 정당한 방법이 있죠. 피해자의 선택권이에요. 네. 만약의 경우에 가해자가 마디모를 신청을 해놨다. 그런다면 직접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병원에 가서 뭐 보험 처리 안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보류해놨잖아요. 마디모 신청하면서 네. 병원 가서 진료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진료하고 진단서 발급받고 네. 경찰서 가서 네. 신고하고 네. 그 다음에 신고하게 되면 사고 사실 증명은 발급받죠. 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보험회사에다가 직접 청구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처리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치료받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국가수에서 마디모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마디모 결과라는 게 뭐 거의 일맥상통이에요. 뭐 상해 없음으로 거의 나와요. 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내놓으라고 환수하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네. 우리 못 해준다. 네. 이거 상해 없음으로 나왔다. 그럼 보험회사에서 또 소송할 수도 있어요. 돈 내놓으라고. 나는 못 주겠다. 네. 소송하라고 그래요. 네. 보험회사가 집니다. 네. 보험회사가 지게 돼 있어요. 내가 정당하게 아프다는 것을 병원에서 증명해줬잖아요. 진단서가 있잖아. 네. 근데 안 아프다고 자기들이 우기면 되나요? 그것은 자기들 생각이고 네. 직접 청구권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마니모 결과가 상해 없음 나온다. 나와도 법적으로는 전혀 효력이 그렇죠. 없는 거죠. 소송으로 이제 가게 되잖아요. 네. 또 분쟁이 좀 더 커져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법정으로 가죠. 판사님들이 말이죠. 피해자 쪽에 많이 서줘요. 네. 아니 피해를 입은 사람이 왔는데 가해자는 좀 치료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뭐 소송 가도 뭐 다 좋은 소식이 옵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뭐 끝에 가서 이제 뭐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디모 프로그램의 모순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국가수에서 마디모 결과가 원래 그 마디모 취지하고 다르게 판단되어서 온다는 점 분명히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원래는 어떤 교통사고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돌려서 어느 부위가 다치고 어느 부위가 함몰되고 부서지고 이런 것을 하는 테스트인데 네. 상해 없음, 상해 있음으로 판단되는 것이 문제다. 네. 사람을 보지도 않고 어떻게 상해 유무를 따지냐 이거예요. 네. 객관성이 없다는 것이죠. 네. 두 번째로 말이죠. 냉정하게 보면 말이죠. 제가 그 전에 그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이 얘기하면서 인대가 좀 늘어났다. 네. 내가 스프레잉이라는 단어 얘기한 적 있죠? 네, 네. 그랬더니 김 PD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스프레잉 한번 확인해 본다고 했죠? 네. 확인해 봤습니까? 예, 확인해봤습니다. 맞지요? 네. 네, 제가 뭐 아무리 봐도 틀리진 않았을 겁니다. 네. 기억나실 겁니다. 이거 좀 오래된 얘기죠? 예. 스프레인. 자, 이런 증상 알아내지 못합니다. 마디모에서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내가 인대가 좀 늘어나갖고 지금 여기 좀 치료하고 이런 거 못 잡아내죠. 네. 또 신경손상. 뭐 신경손상이 있어서 좀 마비가 오고 이런 거 어떻게 마디모에서 거기다가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네. 얼마나 모순된 얘기입니까? 그래서 네. 객관성이 떨어지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디모 프로그램이. 네. 외국의 그 안전 시스템을 연구하는 프로그램이 네. 우리나라에 와서 조금 와전된 거예요. 네. 환자의 상해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으로 변질이 돼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거기에 보험회사가 약간 편승을 해서 네. 이거 활용 무죄겠습니다. 2, 3년 전에. 네.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는 약간 제한을 좀 두고 있죠. 그 전보다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경찰서의 그 사고 조사하기에서도 약간 선별적으로 이런 요청이 있어도 받아준다고 그래요. 전에 비해서는 좀 잘 안 받아준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네. 이제 종결을 좀 지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 영상이 서론, 중론, 결론 이렇게 가지요. 김 PD님 거의. 네. 좀 체계적으로 하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네. 피해자 측에서는 뭐 사실은 크게 아프지 않다면 병원 치료하는 거 이런 거 좀 자제해야 되겠죠. 네. 좀 살짝 부딪혔는데 이걸 가지고 너무 과하게 아프다 이렇게 하는 것도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네. 또 양심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 나도 내가 피해를 입은 사람도 언젠가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네. 음지 양지 하루면 한 번씩 바뀌잖아요. 네. 예, 낮에 해 떴다 저녁에는 달이 뜨는 겁니다. 네. 24시간 해 뜨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 생각한다면 언제나 그 가벼운 그런 아주 적은 사고는 또 피해자 입장에서 감싸줄 줄도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해자는 내가 사고를 낸 당사자로서 네. 피해자가 조금 과하게 좀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네. 사람마다 그 아픔의 정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네. 보험 접수를 해주는 그런 예의는 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교통사고를 낸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를 내지 말아야죠, 가해자가. 네. 가해자는 사고가 났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의로 보험 접수는 해줘야 된다. 네. 그런데 사고를 내고도 너 아주 괘씸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가해자가. 네. 너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디모 신청을 하고 막 진흙탕 싸움을 하고 이렇게 되면 말이죠, 가해자 피해자 다 피해 있습니다. 네. 만약에 너무 억울하면 말이죠, 네. 가해자가 피해자를 말이죠 보험 사기로 신고하면 돼요. 그럼 경찰에서 조사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이런 마디모를 신청해요? 아니 그 사람이 안 아픈데 아프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네. 보험 사기 아닙니까? 네. 보험 사기 신고하면 돼요. 그것은 경찰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픈 사람은 치료해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가해자는 조금 그 피해자에게 그 미안한 감정을 갖고 가능하면 마디모 같은 것은 안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사고가 났지만 그 아주 성숙된 교통문화를 추구하고 성숙한 그 시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이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김 PD님. 그 마디모의 정의, 네. 아니면 마디모 프로그램의 프린시플이죠, 정의죠.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걸 우리가 연구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영상은. 네. 이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서 교통사고 피해자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는 한번 검토해 본 거예요. 네. 인터넷 들어가면 마디모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 나와요. 뭐 그런 거 뭐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국가수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다만 이 영상이 도입이 돼서 보험회사나 이런 쪽에서 좀 압박의 수단으로 가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 본 겁니다. 네. 오늘 내용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죠? 네. 저는 뭐 새로운 개념이라서 예. 요번에 자막 달 때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아,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래서 뭐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제 감이 좀 잡힐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오늘 영상도 도움이 좀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독은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